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김이사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 뭐냐면요. 도정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자, 도정법 개정상을 따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체계도를 좀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개정상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31일 날 바뀌면서 시행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뭐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여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재건축 진단이라고 바꾸세요. 재건축 진단.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나오는 재건축에 동그라미 쳐도 되고, 어차피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용어만 바꾸시면 돼. 근데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정비계에 입안하기 전에 하는 거거든요. 정비계에 입안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끝내고 나서 정비계에 입안하는 건데, 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자, 요거는 정비계 수립식이 도래한 때부터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계획 인가. 자, 인가 시까지. 인가 받을 때까지. 결론은 이 기간을 연장시켜 준 거죠. 그럼 다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건축 진행하면서 나머지 절차 진행할 수 있죠. 그런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개정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수험적으로 큰 의미는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재건축이 최근에 뭐 7년 동안, 8년 동안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한 5줄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그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재건축 진단 시기가 늘어나서, 자, 요 정비에 입안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비의 수입 시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시까지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재건축이 통과가 되면 사업 시행계획서 인가권자가 인가를 내주겠죠. 통과가 안 되면 인가 안 해주겠죠. 그런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두 번째 개정된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시행 방법이 있거든요. 그 시행 방법 중에서 여기 1월 31일 날 바뀐 게 요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이 그동안 요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까지 공급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용도가 자, 폐지가 되면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요거 좀 지우시고요. 얘네를 건축물로 바꾸시면 돼요. 건축물. 이거 다 들어오는구나. 요거 건축물. 그럼 우리가 이제 어차피 재건축 사업은 기본이 뭐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니까 주택과 부대와 복리 다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있죠? 요 두 군데지요. 준상형이라고 외운 거 있잖아요. 그죠? 준상형한테 가서 부탁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두 군데 지역에서는 자,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만 지었죠? 오피스텔만 지었죠.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 외의 건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동주택 외의 건물.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뭐냐면요, 주택과 부대와 복리시설 외의 건물을 말합니다. 이게 법조문에 그렇게 한번 나오거든요. 자, 이걸 풀었으면 자, 주택, 부대, 복리, 이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게 아닌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준상입니다. 제 사촌형 이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건 그대로 가세요. 이건 개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두 군데 지역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택과 부대와 복리가 아닌 시설의 건축물은 이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외의 지역은 주택 단지니까 주택, 부대, 복리만 지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개정됐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뭐 용어가 이제 크게 바뀐 거는 여기서는 없고요. 여기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수정할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비사업 조합 중에서 이건 뭐 일종의 오타인데, 조합 1이 아니라 조합 임원. 임원. 자, 임원에 대하여서 적용되죠. 결격사는 어차피 결격사는 임원만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이 자, 중간에 결격서에 해당됐다. 자동 퇴임됩니다. 그러니까 퇴임되어도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유효,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해서 이 앞부분만 좀 바꾸시면 돼요. 이건 오타가 난 거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가서 재건축 사업에서 바뀐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재건축 사업이요. 여기서 여러 군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일단
사업 시행 방법 요거 지우시면 되겠다. 그죠? 요거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요거를 뭘로 바꾼다고요?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여러분 어차피 자 우리가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만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그동안은 주택, 부대, 복리 플러스 오피스텔 하나만 들어왔어요.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요 용도 제한이 폐지가 되고 오피스텔 말고도 다 들어올 수 있다. 대신에 준상이용에서만 들어올 수 있죠. 준주거지구 상업지역만 가능하죠. 그럼 요것도 오피스텔로 한정하면 안 되고요.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라고 하셔야죠. 공동주택 외의 건물. 자, 공동주택 외의 건물, 건축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택과 부대와 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말하죠. 그리고 이거 지우시고 건축물로 바꾸면 돼요. 건축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거든요. 문제가.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막 크게 이슈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중요한 건 이 준상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선이 있다는 거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이게 개정됐죠. 제가 볼 땐 얘가 중요합니다. 자 원래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파트 단지를 말하니까 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101동, 102동, 103동 있거든요. 과반수동이 받는 거 똑같아요. 동별로 한 개 동씩 과반수동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나왔어. 전체 나오면 요게 개정됐죠. 4분의 3, 4분의 3이요.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70 이상으로 바뀐 겁니다. 70% 이상이요. 70 이상. 100분의 70 이상. 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4분의 3이면 75% 이상이거든요. 이게 완화가 된 겁니다. 100분의 70으로. 이거 나올 거예요, 시험에.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용어만 바꾸시면 돼요. 재건축 진단. 밑에 있는 것도 다 바꾸세요. 이렇게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 자, 이것도 재건축 진단, 여기도 재건축 진단, 재건축 진단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반권자라는 용어를 뭐라고 바꿨냐면 똑같은 말인데 시장호수 등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시장호수 등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 시장호수 등이나 이반권자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크게 여기 이반권자가 인정했다. 이거 시장호수 등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반권자가 인정했다. 시장호수 등으로 바꾸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바꿔주시면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크게 뭐 바뀐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반권자 나와 있는데 이반권자도 시장호수 등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요거 용어 바꾸시면 되죠. 뭐 시장호수 등 이렇게 바꾸면 되죠. 시장호수 등 여기 바꾸면 되고 자, 적정성 검토 뭐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때 개정된 게 정비계 위반 여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사업 시행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프린트 자료 올려드릴 거죠.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설명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크게 안전진단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개정된 내용으로 필수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 체계도만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체계도는 작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도전법 2로 한번 가볼까요? 도전법 2에 가시면 어디가 바뀌었냐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사업시행계 인가고시일로부터 분양통지 공고하는 기간이 원래 120일이었는데 사업을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90일로 바꿔요. 개정됐습니다. 9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분양통지도 하고 일간시민에 공고해야 된다.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기간이 좀 짧아졌죠. 신속하게 빠르게 정비사업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도 바꾸시면 되겠다. 그죠? 밑에 있는 거 120일을 90일로 바꾸시면 돼요. 두 개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는 나머지는 뭐 바뀐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개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개정된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뭐 익힘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여기 내와 있는 내용들은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개정된 부분은 없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관리처분 계획도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숫자로 익히는 암기 노트 이거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물론 이제 자료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비사업 조합 중에서 요거 재건축 사업, 요거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 요거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 안에서 할 때 있죠. 요게 개정됐습니다. 원래 4분의 3, 4분의 3이었는데 동별은 과반수고요. 놔두시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분 소유자 이게 바뀌었죠. 70% 이상 하셔도 되고요. 100분의 70 이상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70% 이상. 그러면 4분의 3 이상이면 75% 이상이거든요. 규제가 완화된 거죠. 75% 이상의 동의를 받다가 70% 이상으로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면적도 70% 이상, 100분의 70 이상 똑같아요. 70% 이상이나 100분의 70 이상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고요. 안전진단 용어 바꾸시면 돼요. 재건축 진단. 재건축 진단 이렇게 진단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이라는 용어 나오는 건 싹 다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주택법 개정사항 말씀드릴 건데요. 주택법은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용어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용어가 바뀌었냐면 용어 정의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자 4번에 가면,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좀 크게 드릴게요. 넓히면 되니까. 자, 도시형 생활주택 보이거든요. 여기 4번에. 요게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되는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 건설하면 되는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 소형주택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개정됐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파트형. 그래서 용어가 아파트형 주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다. 그럼 아파트 형태로 지으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 이게 바뀌면서 전용 면적이 요게 소형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은 자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그동안 지었다면 앞으로 올해부터는 85제곱미터짜리 소형주택도 충분히 건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85제곱미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국민주택 규모 평수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개정된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기 원래 요 용어는요 그냥 삭제를 해도 돼요. 60제곱미터 이하 자체는 사라졌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 국민주택 규모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자체가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85제곱미터 이하로 나와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 그렇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정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조문에는요, 요 2개 정도가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리고 요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60을 폐지하고 85까지 건설할 수 있게끔 하겠다. 얘네 3개 전부 다 85제곱미터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좀 보시면 되냐면, 요 준상이형 한번 더 나오거든요. 오늘 준상이형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자,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못 지어요. 자, 하나의 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사촌형 이름 한번 더 부르셔야죠. 준상이형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시면 돼.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하고 요거 아파트형 주택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죠. 제 사촌형한테 준상형한테 가서 부탁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수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뒤쪽에 가면은 요거 하나만 수정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 보이시죠? 요거 여기서 소형주택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얼마다?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85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하는구나. 요거는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는 국민주택 규모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85제곱미터 이하까지 되니까 앞으로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전용 면적이 60이 아니라 좀 넓게 85제곱미터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자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면 X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85제곱미터까지 전부 다 지을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 얘는 원래부터 지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논란의 소리가 좀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자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정리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특히 5월까지는 많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바꾼 거거든. 조금 이제 맛보기를 했는데 앞으로 또 뭐가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주택법하고 도정법은 항상 개정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항상 신경을 써서 보시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개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별로 중요하진 않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만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싹싹 뽑아 정리하시면 충분히 개정사항 반영해서 시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요만큼만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정법이랑 주택법 있죠. 두 가지 법률에 대해서 중요 개정사항,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중심으로 쪽쪽쪽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